애플 M1이 많은 부분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하네요. 저는 그게 지금 당장은 어떤 미치는 것이 이렇게 체감화되진 몸에 확 않지만, 와닿진 않지만 네. 저는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생각이 탁 바뀌는 순간, 그게 키포인트거든, 제 생각에는. 안녕하세요. K벤치 최재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자나무입니다. 제가 오늘은 해보고 싶은 얘기가 요즘 코로나 팬데믹이잖아요. 네. 그 사용량이 되게 높아진 게 있어요. 바로 요거 노트북이잖아요. 노트북. 노트북이잖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쓰고 이제 일반 사람들도 이제 뭐 카페에서 가서도 쓰고 집에 요즘 뭐 재택근무 하신다고. 네, 재택근무용으로도 엄청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이 노트북계에서 조금 눈길을 받는 제품이 있어요. M1 맥북이 다른 게 아니고 성능 쪽에서 조금 눈길을 받아요. 그렇죠. 눈길을 받는 이유가 이게 성능이 예전에 비해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주장을 했죠, 애플이. 애플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실제로 이제 나온 걸 보니까 상당히 괜찮아요. 열광하시는 분이 많죠. 근데 이게 그 노트북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PC 시장 쪽에서도 이제 조금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X86 진영으로 놓고 볼 때. 저희가 이제 많이 다루는 저희는 이제 PC를 보니까. 이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감전한무님하고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가볍게 설명해 주시면 네, 그럴게요. 제가 그냥 뭐 질문 드리고 하고. 알겠습니다. 왜 눈길을 받고 있는다고 생각이 드세요, 일단? 그러니까 일단은 평을 보면 일단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PU 성능이 아주 좋다. GPU 성능이 너무 좋다. 배터리가 너무 길다. 그쵸. 배터리는 노트북 사용하는 메이저 3개. 그쵸. 그 다음에 짜잘한 게 몇 개 더 있어요. 소음, 발열, 그쵸. 두께. 너무 좋다. 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죠. 쉽게 정리하면. 네. 이게 근데 성능으로는 약간 메이저급은 아니긴 하잖아요. 메이저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게임을 막 최고 사용을 막 돌린다던가 뭐 그런 느낌은 아니죠. 우리 보드나라의 이수원 편집장님 보시면 그분은 노트북을 막 게이밍 노트북 막 17인치짜리 막 엄청 큰 거 막 그런 거 갖고 다니시거든. 그 성능은 못 따라가죠. 물론 M1 맥스급으로 가면 비슷하게 간다고는 하는데 그건 제품이 너무 안드로메다의 가격이. 그렇죠. 그러니까 걔가 그 성능 굳이 400만 원씩 주고 그 노트북을 살 바에 차라리 PC 노트북 사지, 그 성능 살려면. 그렇죠. 왜냐하면 PC에서는 200~300만 원만 줘도 그 성능을 이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걔는 영향이 그렇게 크게 준 제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엔트리급에서 영향을 되게 많이 줬죠.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하신 거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낫겠다. 괜찮은 성능에, 괜찮은 GPU에, 괜찮은 CPU에, 괜찮은 배터리 성능의 제품이 100만 원에 해결했잖아. 그렇죠. 거기다가 소음도 없잖아. 발열도 없잖아. 멋도 없잖아. 두께도 얇잖아. 그러니까 열광하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신 게 보면 어떻게 보면 대중성을 되게 많이 고려된 제품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목적에 딱 맞는 제품. 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일반 노트북들은 뭐가 조금 아쉬운 게 있을까요? 너무 많죠. 그 제품에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대니까 그 같은 100만 원대로 놓고 봤을 때 일단은 GPU가 너무 안드로메다잖아요. 그리고 GPU를 장착을 하면 그 순간에 배터리가 안드로메다로 가버리고 GPU 전력 소모가 너무 크죠. 전력 소모가 너무 크니까. 왜냐하면 투칩이니까. 그러니까 PC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쓰는 인텔의 CPU의 GPU 성능이 너무 낮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라데온 칩이나 엔비디아 칩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칩화해야 두께도 줄일 수 있고 크기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뭘 만들 수 있는데 PC 쪽에서는 지금 원칩화된 그런 제품이 없죠. 그쵸. 많이 없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PC 시장에는 어떻게 파급이 지금 되고 있다고 보세요? 그 M1 맥북 이전에는 사람들이 GPU에 대한 요구 당연히
잖아요. 그쵸. 뭐 근데 그거를 그냥 뭐 엔비디아 칩이나 AMD 칩 쓰면 되지 뭐 그런 거 사면 되지 뭐라고 생각했어. 맞아. 그리고 당연히 그냥 그런 거 그냥 200만 원 제품 사면 해결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그리고 그런 제품은 당연히 두께가 이만큼 나와도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러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딱 등장하자마자 이게 아닌가 배?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를 몇 년 만에 만들어냈잖아. 아, 2, 3년 만에.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가는 거죠. 야, 니들은 뭐 했니 그동안? 그러니까 인텔하고 AMD는 그렇다고 쳐. AMD는 사연이 많으니까. 네. 인텔은 니들은 그동안 뭐 했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욕을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프랭크 로자니크.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 시절에 말아먹었기 때문에 이게 물론 이제 근시안적으로는 암흑기였죠, 암흑기. 네, 그렇게 되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이게 PC 진영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실까요? 네. 연초에는 뭐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올해 예측 트렌드. 네, 뭐 맞아요. 엊그저께 오늘 제 아침에 그 라디오 듣고 오니까 올해 예측 컬러가 뭔 줄 알아요? 잘 올해를 모르겠어요. 상징하는 네. 컬러. 올해를 상징하는 컬러가 퍼플이래. 보라색. 예. 네. 아니, 난 퍼플 벨트 달고 싶은데, 나도 주짓수. 나는 그러면 퍼플 벨트밖에 생각이 안 나서. 어쨌든,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PC 쪽에는 그런 게 없어. 왜냐면 이미 작년 2021년이나 2020년에, 네네. 2022년에 어떤 걸 내놓을 거야 다 정해놨어요. 그렇잖아요. 네. 다 로드맵이 다 있잖아. 그리고 왜냐하면 그걸 생산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미리 만들어서 생산 공정 잡아가지고 그 공정도 맞춰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이걸 2020년에 2021년에 해놔야 올해 제품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제품이 M1 맥북이 처음 등장한 게 2020년이고 네. 맥북 프로가 등장한 게 작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 11월에 등장했으니까. 별로 안 됐죠. 지금 얼마 안 되니까 이게 당장 지금 올해 출시되는 제품 영향을 못 주죠. 근데 한 가지는 있어. 엘더레이크가 일단 첫 번째 그 변화야. 그렇죠. 연말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일반 제품이 올해 초에 나왔죠. 네, 맞아요. 네, 일반 제품 12400이나 일반 그 우리가 흔히 논K라고 얘기하는 네네네. 제품이 올해 초에 나왔어요. 일반 대중들이 많이 선택하는. 그게 첫 번째 신호예요, 일단은. 그 PC 쪽 반. 네, 저는 그게 M1 맥북에 대한 인텔의 답이라고 봐요. 네. 어떤 부분에서 조금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은. 일단은 전력 소모, 배터리, 성능 문제 일단 해결했잖아. 제가 아까 M1 맥북이 세 가지 임팩트를 줬다 그랬거든요. 네네네. CPU 성능, GPU 성능, 배터리 소모 시간. 그러니까 전력 소모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중에서 두 개는 해결했잖아. 네네. 엘더레이크에서. 네네. 근데 아직 모바일용 엘더레이크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노트북용 엘더레이크는 등장하지 않았어. 요번에 CES에서 뭐 만든다, 뭐 내놓는다 얘기는 했지만. 올해 나오겠죠. 네. 근데 아직 제품은 안 등장했어요. 근데 엘더레이크는 PC용만 등장했다고. 근데 PC용 제품을 봐도 11세대 제품하고 비교해서 로켓레이크인가요? 비교해서 전력 소모 완전 개선됐잖아. 그렇죠. 그 부분은 성능도 완전 개선됐죠. 물론 그걸 AMD를 타겟팅해서 나온 제품이긴 하지만 그러면 똑같은 코어가 적용되는 노트북 코어가 전력 소모와 성능이 개선될 거라는 건 불보듯 뻔한 사실이죠. 그러면은 M1 맥북에서 제기된 그 전력 소모 문제, 그다음에 CPU 성능 문제는 일단 해결을 하는 거죠. 인텔 제품이. 네. 그게 첫 번째고 그 이외에는 M1 맥북이 올해 나올 제품엔 영향이 더 이상은 없어요. 근데 영향을 준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이후에는 분명히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이 이후에 들어가는 설계가 앞당겨진다거나 지금 로드맵을 기획하고 있고 내년에 나올 거라든가 내후년에 나올 제품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M1 맥북이 2020년에 나왔고 M1 맥스가 2021년에 나왔으니까 그거 딱 보고 분명히 앞에 있는 거를 당기거나 뭐 하거나 해서 계획의 수정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계획 수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봐요. 예. 그건 너무 뻔한 얘기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해지는 게 GPU 성능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다른 노트북들은 요즘 인텔 노트북은 아직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까도 M1 맥북 말씀하셨지만 M1 맥북의 GPU 성능이 1050급 정도밖에 안 되기 네네. 때문에 PC쪽에서 1050급은 벌써 몇 년 전 얘기야. 그렇죠. 근데 그게 모바일로 가면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
맞아. 그게 원칩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어디서든 1050급을 그냥 막 쓸 수 있다는 건 조금 다른. 그건 얘기가 좀 달라요. 그리고 1050급 정도면 이제 보통 1050급 정도면 오버워치를 좀 이렇게 무난하진 않는데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수준. 그쵸. 예. 예. 뭐 옵션 조절하면 60 FHD에서 오버워치를 이제 옵션 살짝 조절하면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수준.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은 거기서 만족하는. 네. 근데 지금은 그걸 하려고 해도 그래픽카드를 사야 됐거든. 그쵸. 별도의 매장을 써야 네. 되죠. 그리고 이왕 살 거니까 그거 정도까지만 사겠어요? 그 다음 걸 사겠어요? 뭐 더 좋은 거 미리 사둔 투자한다는 생각은. 그러니까 PC 쪽에서는 고성능으로 밖에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못 맞춰. 이거 살 거면 이거 살 바. 이거 살 네. 거면 이거 살 바. 이런 식으로. 자동차랑 똑같은 거야. 자동차고 아반떼 깡통 샀다가 아반떼 풀로 뭐 갔다가 그랜저 갔다가 그런 살 바에 그랜저 사지 뭐. 그러다 그러다 깡통 벤츠 갔다가 가고. 또 뭐가 벤츠 갔다가 뭐. 그러면 확실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PC 시장 규모는 이런 사용하는 사람들보다는 약간 일반 대중적인 그 엔트리나 뭐 약간 중급 메인스트림 정도 되는 사람들이 줄을 이룬다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유지가 되려면 규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사람이 모여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쓰는 제품은 고성능 제품은 아니거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PC 시장 점유율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PC용을. 네. 가정용, 업무용, 공공용으로 구분해요. 가정용은 일반 개인 사용자들이 사는 것이고 네. 공공용은 교육기관이나 정부에서 이제 구매하는 PC고 이제 업무용이 이제 기업이나 기업들. PC방도 여기 집게 되거든요. 네네. 이 데이터가 보시면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를 보면 가정용보다 PC의 시장은 공공용과 업무용이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PC는 다 내장이야. 거의 대부분이. 왜냐하면 거기서 GPU 쓸 일이 없잖아. 그렇죠. 네. 인텔 내장 그래픽 충분한. 을 쓴 PC만 만들어지죠. 근데 걔랑 M1 맥북이랑 성능을 비교해 보면 M1 맥북 성능이 더 좋잖아. 너무 좋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충격을 오는 거지. 그래서 그쪽 시장에 주는 임팩트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M1이 그쪽에 주는 오히려 더 임팩트가 더 클 것 같은데. 그쪽 시장에 주는 임팩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고성능 쪽은 뭐 그거 만들었어? 우리는 이미 예전에 만들었었는데 이쪽 시장에서 주는 임팩트는 이쪽 시장의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내가 100만 원 주고 이걸 샀는지 차라리 M1 맥북 사는 게 낫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긴 해. 내가 맥OS를 써야 되니까 난 맥OS 쓰기 싫은데 윈도우 쓰고 싶은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성능만 놓고 보면 그 정도 성능을 커버리지 해주니까 그러면 차라리 내가 이걸 100만 원 주고 PC를 살 바에 차라리 이걸 사는 게 낫겠네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절체절명위기 아니에요? 뭐 절체절명까지는 되겠어요. 근데 패러다임이 바뀌는 포인트라고는 보는 거죠. 이 시점이. 네, 이 시점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M1 맥북이 준 가장 큰 충격은 그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일환을 좀 아까 설명하신 엘더레이크도 어느 정도 조금 있네요. 저는 그 엘더레이크가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점이 딱 맞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나오긴 했지. 근데 솔직히 M1 맥북이 2020년에 나왔으니까 그 전에 설계를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M1 맥북 이전에도 이 신호는 여러 번 있었어. PC 시장에도 이런 신호가.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은 인텔이 AMD랑 경쟁하면서 발열 문제나 소음 문제나 뭐 전력 문제가 항상 제기되었기 때문에 성능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겹치는 문제이기도 하죠. 또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개선했지만 어쨌든 엘더레이크가 M1 맥북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커버리지 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해결하면 돼. GPU. 원칩.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GPU를 제조사들이 노트북 제조사든 PC 제조사든 내가 제조해서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거 갖다 꼽으면 되고 AMD 갖다 꼽으면 돼. 네네. 해결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원칩. 하나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가 필요 없는 내장용 PC 혹은 노트북
그래픽카드 칩이 별도로 없이 CPU만 달려있는 원칩. 네. 그 원칩에 GPU가 M1 맥북 정도 성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사실 원칩 대명사 중 요즘 한창 잘 나가는 게 콘솔이 원칩이 아닌가? 그 콘솔 얘기하셨으니까 이게 나오는 건데 이 내장 그래픽이나 이 원칩 관련해서 GPU 이런 성능을 PC 쪽에서는 이건 기술이 오래 걸리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는 기술의 문제니까 이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근데 아니라는 걸 또 증명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콘솔이에요. 만들 수 있었네? 라는 거네? 이거 만들 수 있었는데 안 만들었네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콘솔이야. 왜냐면 PS5나 네. 엑스박스 이번에 시리즈 S인가요? 거기 네. 들어가는 CPU가 AMD CPU잖아. 그렇죠. X86 CPU. 네. 근데 거기에 원칩에 AMD 라데온하고 AMD CPU 라이젠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내장 GPU 성능이 PC보다 훨씬 좋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 물론 전력 소모 관련해서는 조금 전력 소모는 좀 다른 예,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나올 수는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른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로 안 나온다. 근데 그거는 AMD는 어쩔 수 없어. 그거 AMD가 그걸 내놓는 거는 좀 뭐라 그러지? 다른 문제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살짝 돌려서 얘기하면 인텔은 그럼 가능하냐 이거지. 모르겠네요. 인텔은 지금 현재 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뭐 엘더레이크 만약에 할 수 있어요? 엘더레이크 때 했겠죠. 이번에 조금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네. 지금 엘더레이크도 그 성능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내장 그래픽도 약간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 문제는 인텔에 있어요. 문제는 인텔에 있어. 인텔이 그걸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AMD는 인텔 성능보다 요만큼 좋은 제품만 만들어요. 네.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할 있고,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인텔이 쥐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확실히 X86의 위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러니까 달라지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좀 이제 좁게 보면 인텔의 위기이기도 하고, 그것이 뭐 솔직히 X86의 위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가장 걱정하는 게 저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PC를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난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지금 PC 시장 자체가 너무 침체돼 있는 게 GPU가 일단 공급이 너무 안 좋고. 네. 그쵸. 저희 GPU 이렇게 있긴 있는데. 너무 안 좋고. 네, 가격 너무 비싸고. 네,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PC를 안 사고 노트북을 사잖아요. 네. 근데 그 노트북도, 어쨌든 근데 뭐 그 노트북은 엔비디아 칩이나 이거 칩을 사서 좋은 제품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것도. 근데 그것도 가격 계속 오르고 있잖아. 오르죠. 그것도. 네. 그러니까, 근데 PC를 만들어서 파시는 입장에서 경쟁 상대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 이제는 M1 맥북도 경쟁자가 되는 거지. PC를 그렇죠. 만들어서 파는 분 입장에서는. 전에 이제 다른 PC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끼리만 경쟁하면 되는데 이제 M1 맥북하고 내가 만든 PC하고 상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점점 더, 그러니까 지금은 위기가 아니지만 일정한 시간 이 정도 속도로 계속해서 암이 계속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PC 시장의 대부분은 그래픽카드가 없는 업무용이나 공공용 PC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사용하는 건 그쪽이라고 하셨죠. 그럼 그쪽에 있는 PC들이 죄다 암으로 교체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PC 시장 자체에 종사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은 그게 업무잖아.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버려서 이쪽 완제품 시장에 만약에 수요를 뺏겨버리게 되면 이분들은 굉장히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거기다 공급까지 안 좋으니까. 애플 M1이 많은 부분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하네요. 저는 그게 지금 당장은 미치는 것이 이렇게 체감화되진 않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생각이 탁 바뀌는 순간, 그게 키포인트거든,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일단 생각이 한번 딱 바뀌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죠. 그쵸. 그러면 이탈이 시작되잖아.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 가속화가 될 건 너무 뻔하잖아요. OTT라는 느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그런 거 있지. 그러니까 처음에 넷플릭스는 되게 망설이는데,
넷플릭스 한번 해버리면은 네, 디즈니 가입하고 뭐 가입하는 거 되게 쉽게 하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뭐 비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맥락인 것 네. 같긴 해요. 그러면 이제 좀 M1 맥북이 이제 영향 미치는 건 얘기해 주셨으니까 X86 이제 인텔 뭐 AMD, 엔비디아 이런 부분 사람들이 이런 회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면 좋을지 약간 앞을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은 뭐 저 같은 하찮은 존재가 무슨 아이 그래도 이 바닥에 20년 이상 계시는 분이 하겠지만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문제의 핵심 키포인트는 거꾸로 또 인텔이 주고 있어요. 인텔이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엘더레이크를 일단 모바일 엘더레이크를 잘 정착시키는 게 첫 번째 당면 과제, 올해 당면 과제. 올해 모바일 엘더레이크가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M1 맥북에 비해서 M1 맥북과 비교해도 좋은 배터리 성능, 전력 소모 성능과 좋은 CPU 성능이 된다. 그것만 일단 증명하는데 올해는 인텔은 여기에 저는 4할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크게 얘기해서 4할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하여튼 그렇게 얘기해서 그럴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래도 GPU는 문제는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그 단기적인 문제는 엘더레이크를 정착시키는 데 있고 장기적으로는 GPU를 빨리 원칙화해서 통합시킨 제품을 잘 만들어내는데 키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그걸로 이제 대중들한테 이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칩을 기반으로 한 이제 아주 저렴한 PC가 100만 원대 이하의 아주 저렴한 일반적인 그러니까 네. GPU가 빠진 그냥 내장 CPU만 달려있는 PC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포맷으로 지금은 PC 그러면 딱 포맷이 정해져 있잖아요. 레거시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뭐 미니 PC도 뭐 그렇고 뭐 ITX 같은 걸 쓴 PC도 그렇고 다양한 형태의 폼팩터의 PC가 만들어져서 이 제품들이 이제 암에서 들어오는 이런 제품들과 경쟁하고 굳이 난 맥 쓰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나는 윈도우에다가 요렇게 요런 PC 쪽에서 요 정도 이렇게 이쁜 요런 PC 그냥 살래.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경쟁 구도가 이제 돼야 되니까 그런 경쟁 구도가 되려면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게 일단은 인텔에서 준수한 성능의 GPU가 달린 원칩 CPU를 빨리 내놓아야 된다. 니들 생각보다 더 빨리. 여기서 이제 니들이라고 얘기해서 좀 거시기하긴 한데 어쨌든 당신들의 생각보다는 더 빨리 내놔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1년 하루라도 빨라지면 좋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AMD도 반드시 내놓을 거예요. AMD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AMD는 이미 CES에서 살짝 맛보기로 그렇죠. 내용이 나왔잖아요.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해. 네. Today, I'm proud to launch our AMD Ryzen 6000 series mobile processors that deliver leadership performance, battery life, and much, much more. And the performance is just amazing. And with an RDNA 2 graphics built in, it's a massive leap. Double the performance. Ryzen 6000 APUs deliver up to 69% faster video editing, more than double the 3D rendering performance, and double the 1080p gaming performance. 그래서 AMD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AMD는 항상 인텔보다 요만큼 더가 전략이거든. 전반적인 인텔의 AMD 전략이. 이인자 전략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불만이야 그거. 근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제 애플이 M2를 엄청 좋게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도 한번 해보셨어요? 근데 애플이 여기서 더 좋은 제품을 내놓는다고 상황이 바뀌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거지. M1 맥북이 주는 효과는 이미 끝났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좋은 제품이 나오고 뭐 해서 이거 더 할 거야. 전혀 영향 없어. 제 생각엔 그래. 그러니까 그 첫 충격파.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애플 쪽에서 만든 제품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PC엔 절대적인 성능에서는 여전히 안 돼요. 그렇긴 하죠. 그잖아요. 그래서 영향이 없어요. 절대적인 영향. 최고는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성능을 넘어서야만 그때 이제 추가 충격이 올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이제 애플이 타겟팅하는 거는
최고점이 아니거든. 그 중간점이잖아. 네네. 쉽게 얘기하면 엔트리 레벨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네네. 흔히 얘기하는. 근데 거기에서 줄 수 있는 효과 이미 다 줬어요. 그래서 거꾸로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거기가 이제 업무용 공공용 아까 얘기한 요 네네네네. 부분에 이제 내장 GPU 사용하는 PC에서 영향을 미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렇죠. 솔직히 GPU가 들어가면 노트북에서도 엔비디아나 라데온 GPU를 쓰면 네네. 솔직히 M1 맥북의 그렇죠. 뭐 가격이 좀 네. 두께가 좀 더 이런 문제로 가버리지. 솔직히 성능은 그거나 이거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 OS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OS도 맥, 암이 들어가면서 이제 맥만 쓸 수 있잖아요. 그게 올해 그 얘기가 나오긴 했어. 윈도우 11을 M1 맥북에 포팅하겠다고. 아, 그 내용이 나왔어요? 지금은 퀄컴밖에 안 되는 거 알고 네네네네네. 있죠. 예, 지금 퀄컴밖에 안 되는데 일단은 애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MS가 맥용 윈도우 11을 만들면 환영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MS가 공식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M1 맥북 포팅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쓸 수 있지. 그렇죠. M1 맥북에서도 윈도우를 쓸 수 있어요. 근데 X86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지는 그거는 그건 또 다른 얘기인가 이 에뮬레이션에서 돌아가잖아요. 네. 근데 그 에뮬레이션 돌아가는 게 좋은 준수한 성능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는 또 다른 얘기인데, 근데 일부 써보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 네.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괜찮다. 그러니까 M1 맥북이 아니고 그 암 노트북에서 네. 암 노트북에서 윈도우 11을 X86용 돌려보신 분을 얘기를 이제 정보를 찾아보면 의외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근데 호환성은 안 좋네요. 이제 요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게 많겠지만 어쨌든 OS는 그렇게 문제가 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거 M1 맥북이랑 이 PC 시장에 대해서 약간 정리 한 번만 해주시면은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M1 맥북이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네, 꽤 근데 이미 많은 분들이 제가 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정리만 한 거고, PC 쪽, 일반 쪽에서 PC 쪽에서 많이 종사하시는 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크게 M1 맥북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하는 분위기가 하나 있기는 해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열광하시는 분위기가 하나 있고, 평가절하하는 분위기가 있고, 평가절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엔트리 레벨이잖아. 그렇죠. 성능 네, 이 얘기고, 평가를 좋게 하시는 분들은 야, 니들은 그런 제품이 있어,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평가절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평가절하를 하는 순간 방심하게 되고, 방심하면 지금은 여기까지 밀렸지만 암 제품에 더 계속 밀릴 거라고 보거든. 어디서 어떻게 뚫릴지 모르는데, 저는 그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업무용이나 교육용 네. 이쪽에 그 PC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시장 숫자, 네. 판매 숫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무용이나 교육용, 공공용 쪽에 시장을 뺏겨버리면 숫자가 줄어들어서 PC 시장이 굉장히 위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제품들이 M1 맥북이나 현재 암 제품이 치고 들어오기 굉장히 좋으니까. 네네. 이미 성능은 만족을 그렇죠. 했고. 이미 성적은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대응할 것인가. 그러려면은 굉장히 거기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야 되고, 다양한 완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절대로 평가절하 하지 마시고, 유심히 보고, 그 다음에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저는 PC 진영 사람이니까. PC 쪽 시장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각계격파로 종사하시는 분이 되게 많잖아요. 네, 여기는. 맞아요. 네. 여기는 오픈 아키텍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좀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제 이렇게 M1 맥북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오늘은 이제 애플 노트북이었지만 이제 하필이면 내가 애플을 쓰고 있네 이거. 아이. 노트북이었지만 이제 PC 시장까지 어느 정도 이게 M1 맥북이 파급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